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요, 지난 20년 동안 정말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뤄왔어요. 주변에 보면은 언제 생겼는지 모르는 정말 높은 건물들도 많고요. 길거리도 굉장히 화려해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안에서 개인이 느껴지는 이 소외감이랄까, 박탈감 있죠. 그리고 빈부에 대한 격차도 그렇고, 이 마음을 병들게 하는 요소가 오히려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서 자살률이 1위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좀 불명예스럽기도 한데요. 경제적인 성장은 굉장히 빨라졌는데 우리들의 마음은 그만큼 따라가질 못하고 더욱더 좀 불행해지는 추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럴까요? 요즘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힐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저한테는 크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치유해 준다는 게 힐링이라는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께 조금 명상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또 몸도 치유될 수 있는 이 편안한 시간을 마련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신 오늘 강사는요, 힐링 명상 교육의 전문가입니다. 유아진 선생님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명상교육 강사 유아진입니다. 오늘 봄이 오는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네. 저도 오늘 오다 보니까 봄이 오는 소리가 성큼, 성큼, 성큼 아주 잘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할 강의 주제는 봄의 소리를 듣는 쉬운 명상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들으실 수 있나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를 먼저 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나게. 박수를 칠 때는 어깨도 쫙 펴시고, 네, 네, 이쪽으로만 치시지 말고, 손끝으로도, 예, 아주 잘 웃고 계시네요. 옆으로도 치고, 입으로도 손등으로도 활싹. 이제 맘대로 쳐보세요. 치지 말고, 자기 맘대로 주먹으로도 치시고, 그대로 눈을 감고, 나의 손을 한번 느껴봅니다. 손이 짜릿짜릿하기도 하고 쓴박쓴박하기도 하고 뜨끈뜨끈하기도 하고 그 느낌에 집중을 합니다. 이제 천천히 손을 벌렸다, 오므렸다, 벌렸다, 오므렸다. 손과 손 사이에 느껴지는 에너지를 한번 느껴보세요. 손이 저절로 벌어지고 손이 다시 모여지고 이제 그대로 눈을 뜨고 자, 이번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잘 되세요? 잘 안 되시죠? 자, 잘 안 되면 자, 폈다 오므렸다 폈다 오므렸다 폈다 오므렸다 폈다 오므렸다 폈다. 이제 조금 이제 오므렸다 폈다 하지 말고 천천히 하나. 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보면은 이러고 계세요 지금. 그게 아니고 예, 잘하셔야 됩니다. 예, 더 빠르게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머리에 쥐가 나시죠? 예, 이렇게 여러분들의 뇌는 지금 많이 경직되어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은 느낌이라든지 그다음에 체성 감각들이 되게 줄어들게 되고 운동 감각도 잘 안 돼서 이게 잘 안 되게 되거든요. 여기 그림을 보세요. 그림을 보시면 펜필드라는 의사는 뇌 지도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만든 지도를 이런 호먼클루스라고 하는 인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어디가 상대적으로 크게 보이세요? 손, 또 입, 또 혀 보세요, 혀. 예, 그러니까 얼굴도 크죠. 그러니까 얼굴하고 혀하고 손이 굉장히 크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뭔가요? 손을 자꾸 움직이고, 예, 손을 지금도 자꾸 움직여 보세요. 그 다음에 손을 자꾸 느끼고, 예, 옆 사람도 같이 이렇게 만져줘 보세요. 예, 자꾸 만져주고. 아우, 따뜻해요? 좋아요? 그 다음에 얼굴도 이렇게 때려줘 보세요. 얼굴도 때리고, 그 다음에 얼굴도 한번 느껴보세요. 짜릿짜릿. 그 다음에 혀로 입안 구석구석도 마사지도 해주세요.
옆으로 쭉 내고 얼굴도 꾸겨주시고 옆 사람 보세요. 너무 웃기죠? 그러면 또 웃어주세요. 자, 이렇게 손을 많이 움직이는 게 뇌를 자극하고 또 뇌를 활성화시켜주는 게 되겠죠. 그러면 뭐가 예방이 될까요? 치매. 예, 치매가 예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인 인구가 너무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열심히 손을 움직여 주셔야 돼요. 지금도 앉으셔서 쪼물락쪼물락 하시면서 그냥 움직이지 않더라도 내 손을 한번 느껴보는 거. 예, 그런 것이 뇌를 활성화시키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박수를 치면서 손에 이렇게 짜릿짜릿한 에너지를 느껴보셨죠? 네. 그게 뭘까요? 예, 그게 바로 기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기 에너지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전기 에너지와 자기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짜릿짜릿하고 그다음에 뜨겁고 이런 거는 전기 에너지인데 이러한 에너지는 치유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다음에 아까 벌렸다 물었다 할 적에 이렇게 밀고 당기는 에너지 느껴보셨어요? 네. 예, 그거를 자기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영적인 개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명상을 할 적에 이러한 전기 에너지라든가 자기 에너지를 터득하는 게 명상을 효과적으로 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자꾸 그런 에너지들 느껴보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관찰자 효과입니다. 관찰자 효과가 뭔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마술을 부려볼 겁니다. 자, 손, 여기 손가락 있죠? 선하고 자기의 손가락 길이를 한번 재보세요. 잘 맞추셔야 됩니다. 선을 맞춰서 이따가도 또 한번 길이를 재볼 거니까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왼손이 짧아요. 근데 사람마다 틀려요. 왼손이 짧으신 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두 분? 그러면 오른손이 짧으신 분? 이것도 저것도 아니 뭐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둘 다 똑같으세요? 예, 하여튼 상관없습니다. 예, 딱 해서 자기가 짧은 손이 어딘지 딱 했죠? 네. 잴 때마다 틀리면 안 됩니다. 자, 이제 긴 손을 없애세요. 긴 손은 내 손이 아니다. 따라해보세요. 긴 손은 내 손이 아니다. 긴 손은 내 손이 아니다. 예, 이제 이 손만 내 손입니다. 그대로 편안하게 손을 이렇게 내밀고 이제 두 눈을 감고 깊게 숨 들여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깊게 숨 들여 마시고 내쉬고 온몸의 긴장을 풉니다. 얼굴의 긴장을 풀고 목과 어깨와 양팔과 손의 긴장을 풉니다. 아주 편안해집니다. 이제 짧았던 나의 손에 마음을 집중합니다. 손. 나의 손이 길어집니다. 나의 손가락이 쭉쭉 길어집니다. 손이 쭉쭉 길어집니다. 자, 이제 천천히 눈을 뜨고 손가락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떻게 되셨어요?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길어졌죠? 네. 예. 와, 제가 요술쟁일까요? 제가 마술쟁일까요? 아니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이 에너지를 갖다가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걸 관찰자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생각하는 사람이 보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것은 우리의 물질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자들은 물체의 최소 단위를 미립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미립자는 관찰자가 딱 점이다 그러면 점으로 표현이 되고 빛이, 그 다음에 파동이다 그러면 파동으로 막 변화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화엄경에 나오는 일체유심조다, 또 우리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 그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한 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명상을 하는 거는 결국은 나의 생각으로 나의 몸의 구조라든가 생각의 구조를 바꿔나가는 거다, 변화시켜 나가는 거다. 그래서 쉽게 이제 쉬운 명상을 통해서 나의 몸의 밸런스를 바꿔나가는 방법, 오늘 그거를 배워보시게 될 겁니다. 명상이라는 것은 주의 집중을 하는 겁니다. 뭐 하나에 주의 집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몰입이 됩니다. 몰입이 되면 저절로 이완이 됩니다. 이완이 되었을 때 우리의 뇌파는 어떻게 됩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명상하면 뇌파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진다고 그러죠. 평상시에는 베타파라고 해서 굉장히 이렇게 예민해져 있습니다.
근데 호흡 같은 거를 해서 뇌파가 알파파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 바로 무의식과 의식에 이렇게 경계막이 착 틀어지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그대로 무의식에 잘 들어가서 자기 암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길이가 쭉 잘 늘어나신 분은 그만큼 기적인 감각이 높고 체면 감수성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자기 암시 명상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극적인 효과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조금 이렇게 변화가 조금밖에 안 되신 분들도 있죠. 이런 분들은 지금 내가 많이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육도 긴장되어 있고 지휘 집중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늘어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꾸 연습을 하게 되면 우리의 뇌에서는 막 이렇게 집중 밀도가 높아지게 돼요. 그리고 뇌 세포가 막 자극을 받으면서 뉴런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이게 생기면 회로망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게 돼서 아주 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명상도 자꾸 연습을 하는 거. 색깔 떠올리는 명상도 하고 소리도 자꾸 듣고 손도 자꾸 움직이고 이렇게 연습을 하게 되면 습관이 형성이 되겠죠. 집중밀도에 대한 그래서 설명을 했습니다. 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열심히 명상을 해야 되는가. 여기 보시면 집중밀도라는 것은 집중하게 되면 밀도가 높아지게 된다. 그거를 말하는 거고요. 자, 레몬이 있습니다. 레몬 보니까 어떠세요? 쉬어요? 자, 이제 더 리얼하게 레몬을 잡았다고 생각하세요. 잡아보세요. 손으로 실제로 잡아야 돼요. 냄새를 맡아보세요. 입으로 갖다 대보세요. 벌써? 침이 나왔죠? 여기 레몬이 있지도 않은데, 벌써 침이 나왔어요. 이렇게 조건적으로 반사를 하게 되죠. 우리의 뇌는 이렇게 실제하고 상상을 구별을 못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뇌를 한번 먹어본 적이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벌써 뇌를 보자마자 침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쉬운 명상, 오감을 자극하는 명상을 할 거거든요. 그게 바로 뇌를 속이는 명상입니다. 뇌를 속여서 숲속에도 안 갔는데 숲속에 가서 리얼하게 그거를 느껴서 내 기분을 좋게 만들고 내 마음을 또 편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속지 말아야 될 거. 그건 이제 통찰 명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나의 믿음과 가치관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저 잠재의식 속의 욕망이라든가 충동에 속아서 자꾸 습관적으로 나쁜 행동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술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담배를 핀다든지 오락에 빠지다든지 이렇게 자꾸 자동화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두뇌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들은 나쁜 일을 저지르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찰 명상을 통해서는 내가 어떠한 잘못된 사고를 하고 있고 나의 잘못된 감정 또 슬픈 감정 그 뒤에 숨어 있는 욕망을 보는 그런 것들을 오늘 잠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숲이에요. 참 좋죠. 예, 이제 이 숲을 보고 그대로 눈을 감습니다. 온몸에 긴장을 풉니다. 깊게 숨 들여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깊게 숨 들여 마시고 내쉬고 얼굴에 긴장을 풉니다. 목에 긴장을 풀고 양쪽 어깨와 양팔과 손에 긴장을 풉니다. 가슴에 긴장을 풀고 등과 엉덩이, 양쪽 허벅지, 양쪽 무릎에 긴장을 풉니다. 이제 천천히 내가 숲속으로 걸어 들어가 있다고 상상을 합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숲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입으로 상쾌라고 말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코로 숲속의 향기를 한번 맡아보세요. 소나무의 향기와 풀내음과 흙내음이 착 들어옵니다.
그 느낌을 또 말로 표현해 보세요. 가슴이 아주 시원해집니다. 이제 하늘을 쳐다봅니다. 푸른 하늘이 쫙 펼쳐져 있고 눈을 감은 채 상상으로 흰 구름이 흘러갑니다. 하늘을 보고 흰 구름을 보니까 기분도 아주 날아갈 것처럼 편안해집니다. 맑은 햇살이 나의 피부로 내리쬐고 있어요. 피부를 느껴보세요. 아, 따뜻해 라고 소리를 내보세요. 네. 얼굴도 따뜻해지고 어깨도 따뜻해지고 온몸이 아주 따뜻해집니다. 기분이 아주 좋아지고 이제 어린아이가 되어서 한번 뛰어놀아 보세요. 숲속에서 성큼 뛰어놀아 봅니다. 기분이 아주 좋아집니다. 자, 깔깔깔깔 웃는 소리도 들려오고 귀에 이제 마음을 집중해 봅니다. 새소리가 들려오네요. 시냇물 소리도 들려옵니다. 시냇물 소리가 머리로 막 떨어져요. 머리가 맑아지네. 기분이 좋다. 또 한번 얘기를 해보죠. 머리가 맑아진다. 이제 모든 에너지를 단전으로 모으시고 깊게 숨들여 마시고 내쉬고 숨들여 마시고 내쉬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눈을 뜹니다. 눈을 뜨시면 상쾌하게 변화해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 둘 셋. 몸 흔들어 주세요. 웅노하시죠? 막 꿈속 나라를 갔다 온 것 같으시죠? 예, 숲속 여행을 지금 탁 가서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벌써 뇌파가 안정이 돼서 약간 졸릴 듯 말 듯 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각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때 우리의 신진대사는 아주 잘 일어나게 되고 몸에서는 적은 에너지로도 아주 몸의 활력을, 그러니까 기력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그 속에 푹 빠져서 느꼈어요. 이런 걸 개입이라고 그럽니다. 빠졌다는 걸. 근데 그냥 우리가 사진을 보면서 감정이입을 시키지 않고 산이네, 바다네 이렇게 느끼는 걸 관조라고 합니다. 이제 명상을 하시다 보면은 좋은 느낌을 느낄 때는 그거를 최대한 느껴서 호르몬도 많이 나오게 하고 에너지를 확장시키면 좋은데 어떤 경우에는 불쾌한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쳐다보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하늘이 검은 먹구름이 보이더래요. 왜? 그 사람의 심리 상태가 반영이 되기도 해요. 명상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미술 심리 치료 같은 거 보면 거기에 그 사람의 의식이 반영이 되죠. 그런 것처럼 명상을 하다 보면 이미지도 그 사람의 느낌에 따라서 좋은 이미지만 떠오르는 것이 아니고 나쁜 이미지도 떠올라요. 그래서 갑자기 검은 먹구름이 보이면서 우울해진다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게 빨리 관조의 자리로 나와야 되겠죠. 그 느낌을 축소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면서 개입과 간조, 개입과 간조. 그러니까 좋은 것은 쫙 개입을 해서 최대한 느끼고, 그 다음에 나쁜 것은 간조를 해서 그거를 축소시켜야 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명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가 관찰자의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는 나의 자리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거. 예, 혜민 스님 그 책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러니까 멈추면 뭐가 보이지? 눈을 감고 봐야 보이겠죠. 관찰자 자리에서 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아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감정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는 자아 동조성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 자아를 분리시키는 거를 자아 이조성이라고 합니다. 명상에서는 자아를 분리시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큰 자아와 나. 이 큰 자아는 우리가 신성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온전한 나, 절대지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절대적인 나의 자리에서 나의 몸을 바라보고 나의 생각을 바라보고 또 슬퍼하는 나의 감정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 내 몸이 어디가 아프구나. 내가 지금 슬퍼하고 있구나. 내가 아파하고 있구나. 하면서 나에 대한 자기 애도 생기게 되고, 연민도 생기게 되고, 이해할 수 있는 폭도 늘어나게 됩니다. 항상 관찰자의 자리를 만드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도 관찰자의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관찰자 자리가 뒤에 있으신 분도 있고, 나를 바라보는 나를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옆에서 볼 수도 있고, 앞에서도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됐습니까? 쭉 내쉬고, 예. 자, 피시고, 그 다음에 손도 깍지 끼시고, 한 번씩 약간 졸음이 오는 것 같다. 그럴 때는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됩니다. 피세요. 또 하고, 한 번 더 쫙 해서 쫙 피시고, 이야, 또, 요렇게. 그 다음에 손을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차. 그렇지. 잘 안 되세요? 아유, 안 돼요. 쭉 하고. 그 다음에 반짝반짝. 예. 손이 가벼워진다. 해보세요. 예. 그냥 하는 말에도 기운이 있습니다. 가벼워진다 그러면 진짜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아까 실험하셨잖아요. 예. 어깨가 편안해진다. 예. 그대로 눈을 감고 깊게 숨 들여 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번 숨 들여 마시고 내쉬고 얼굴에 긴장을 풉니다. 목의 긴장을 풀고 어깨와 양팔과 손의 긴장을 풉니다. 가슴의 긴장을 풀고 배와 등의 긴장을 풉니다. 양쪽 엉덩이의 긴장을 풀고 양쪽 허벅지, 무릎과 종아리, 양발의 긴장을 풉니다. 이제 내 몸 바깥에서 나를 바라보는 관찰자의 자리, 마음의 눈을 만듭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나를 바라보는 관찰자의 자리, 큰 나의 자리를 만드세요. 그 자리가 머리 위일 수도 있고 뒤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레몬의 향기를 쫙 들여 마시세요. 노란색과 레몬의 향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아이고 그 향기를 노란색을 또 온몸으로 퍼져나가게 합니다. 신맛은 근육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계속 레몬의 신맛을 근육으로 노란색을 쫙 보냅니다. 이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눈을 뜹니다. 상쾌하게 변화하여 있을 것입니다. 하나 둘 셋. 또 몸을 흔들어 주세요. 점점 여러분들의 이제 오감은 깨어나고 있거든요. 아까 처음 했던 때보다 리얼하게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세요? 느껴지고 있으시죠? 예. 자, 관찰자의 자리가 어디 있으셨어요? 예? 앞에. 어디 있으셨어요? 앞에? 오른쪽에. 예, 사람마다 다 틀려요. 정답은 없습니다. 저는 뒤에 있었거든요. 예, 처음에는요. 근데 이것도 명상이 깊어지게 되면요. 관찰자의 자리가 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보면 여기 이렇게 보석이 박혀 있죠. 여기를 갖다가 인당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바로 육감, 제3의 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관찰자의 자리가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가 스벅스벅하면서 기운이 활성화되는 때도 있고요. 더 명상이 깊어지게 되면 관찰자 자리가 온몸으로 확장이 돼요. 그리고 온몸으로 확장이 되는 게 또 지나게 되면, 더 깊어지게 되면 온 우주로 확장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을 우화일체의 체험이라고 해요. 절정 체험이라고 하거든요. 이때는 너무나 황홀하게 만드는 호르몬들이 뇌에서 막 나와서 그냥 그야말로 명상의 황홀경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명상을 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명상 중독에 걸린 사람들도 간혹 있곤 해요. 그래서 그것도 경계해야 될 일일 겁니다. 이런 것이 현실 생활에서는 런너즈 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예, 뭐죠? 예,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막 열심히 이렇게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주 고통의 극한에 달했을 때
어느 순간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이때 나오는 게 바로 엔돌핀이거든요. 예, 엔돌핀은 몰핀 유사물질이라서 강한 진통 소염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할 때는 이런 호르몬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명상만 하고 있으면 좋겠죠. 예, 근데 마라톤 하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명상만 계속 하게 되면 밥도 해야죠. 예, 일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마라톤 하시는 분들이 그 맛 때문에 때로는 운동 중독에 걸려서 인대가 다 나갔는데도, 예, 무릎 관절리 해갖고 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막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경계해야 될 일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바다로 한번 놀러 가겠습니다. 차가운 바다가 아닙니다. 겨울바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렇게 아주 따뜻한 바다예요. 보기만 해도 너무 좋죠? 예, 이걸 그대로 보고 이제 눈을 감습니다. 온몸의 긴장을 풉니다. 얼굴의 긴장을 풀고 목과 어깨와 양팔과 손의 긴장을 풉니다. 가슴의 긴장을 풀고 등과 옆구리, 엉덩이, 양쪽 허벅지의 긴장을 풉니다. 이제 바다로 천천히 걸어 들어갑니다. 실제 걸어 들어가는 것처럼 상상을 하세요. 아, 발바닥의 느낌을 한번 느껴보세요. 아, 따뜻해. 따뜻해라고 소리를 하세요. 아, 따뜻해. 예. 따뜻해 할 때 발이 더더욱 따뜻해집니다. 예. 아, 따뜻해. 그 까실까실한 모래의 느낌도 한번 느껴보시고, 예. 이제 저 멀리 수평선도 바라보세요. 와. 수평선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아, 시원해. 가슴이 탁 트인 것 같아. 그럼 가슴이 탁 트여. 이라는 겁니다. 가슴이 탁 트여. 예. 귀에 마음을 집중하고 파도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파도 소리를 가슴으로 또 들여마시고 내쉬고 들여마시고 내쉬고 복잡한 생각들, 나의 근심과 걱정들도 파도와 함께 다 실려가라. 이제 갈매기가 되어서 한번 푸른 하늘을 날아보세요. 예. 손짓으로 내가 새가 됐다 생각하고 실제로 한번 날개로 날아보세요. 예. 쭉쭉 날면서 간다. 날아가다 보니 저 밑에 바다도 보이고 또 바람도 한번 느껴보고 점점 내 몸이 가벼워집니다. 아주 편안해집니다. 기분도 날아갈 것처럼 상쾌해집니다.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이제 손을 내려놓으시고 깊게 숨들여 마시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눈을 뜹니다. 눈을 뜨면 상쾌하게 변하여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 둘 셋. 아야. 잘 놀러 갔다 오셨어요? 네. 어느 바다에 갔다 오셨어요? 네,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네, 누구는 뭐 하와이 갔다 오신 분도 있고 태국 갔다 오신 분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는 혼자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면서 계속 유도를 했죠. 이게 바로 메시지 힐링입니다. 말로 하는 힐링이에요. 근데 혼자 할 적에는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숲으로 들어가네, 어머 꽃이 보이네 하면서 혼자서 자작극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방에서 리얼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하시게 되면 기분도 좋아지게 되고 내 몸도 거기에 따라서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될 것 같으세요? 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래서 믿어야 그 효과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웃는 얼굴 보셨어요? 예쁘니까 어떠세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죠? 따라해보세요. 따라하니까 되게 좋아요. 우리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보면 나도 모르게 뇌에서 자꾸
얘처럼 변해가거든요. 그러니까 슬픈 그림 보면 자기도 모르게 슬퍼지고, 예, 무서운 그림 보면 자기도 모르게 무서워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화장실 같은데 화장대 앞에 이렇게 탁 놓으시고, 그 다음에 멋진 그림도 놓아보세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내 몸이 그렇게 변할 거야, 안 변할 거예요? 예, 변해요. 그러니까 저렇게 되기 위해서 먹는 것도 조절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꾸 내 몸이 그렇게 변해 가도록 운동도 마구 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그림을 자주 보는 게 좋다는 거. 여기까지는 이제 뇌를 잘 속여서, 예, 그대로 오감을 자극하면서 기분도 좋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오감 자극 명상법을 했습니다. 이제는 속지 말아야 될 것. 두뇌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라든가 그거를 방해하는 거거든요. 자, 사람들은 생각하는 동물이죠, 인간은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할까? 예? 판단하고, 분석하고, 비교하고, 그러면서 있습니다. 나도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좋다, 나쁘다, 이거는 맞아, 틀려. 늘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나 스스로도 나는 이래야만 돼, 이러지 않으면 안 돼, 이러한 올가미 속에 그 일을 하지 않게 되면 죄책감을 갖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또 상대가 그렇게 안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비난하게 되고 멸시하게 되고 또 조롱하기도 하죠. 그래서 나의 생각을 이제 바라보는 거, 나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바라보려면 그냥 봐야 되는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냥 아름다운 산이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것도 또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자, 제가 판단인지 관찰인지, 산은 산 그대로 보는 건 관찰이에요. 근데 판단하는 건 아름다운 산이다 한 건 바로 판단이에요. 그런 판단이 우리의 잘못된 사고 유형에 속하는 거죠. 자, 철수는 나쁘다. 관찰입니까? 판단입니까? 판단이죠. 네. 그러니까 철수는 왜 나빠? 네가 보기엔 나쁘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좋을 수도 있거든요. 저것은 아름답지만 나한테는 또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거를 판단이 아닌 관찰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철수가 자기 동생을 때리는 것을 보니 나는 나쁘다고 생각해,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때렸기 때문에 나는 나쁘다고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명상을 할 때도 자꾸 자기가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바라보고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예,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공명을 하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유행가 가사를 듣는다든가,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으면, 예, 이런 노래 들으면 갑자기 어떻게 돼요? 슬퍼져요. 왜 슬퍼요? 예, 내 저 밑에 예전에 헤어진 남자친구나 헤어진 여자친구 생각이 나기 때문에 슬퍼지는 거죠. 이러한 것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그런 정보와 함께 내 잠재의식의 정보가 둘이 같은 기운이 딱 만나게 되면 공명이라고 그래서요, 에너지가 증폭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증폭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책을 읽다거나 아니면 또 누구와 대화를 할 적에 안에서 뭐가 꿈틀거린다. 그럼 요 내 밑에 뭐가 지금 꿈틀꿈틀 거리는구나 하고 그때 멈추어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고 있나? 아니면 나의 저 안에 있는 어떠한 감정들이 꿈틀거리나, 그거를 알아보야만 합니다. 그렇게 알아보아야 되는 힘이 마음이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 마음과 두뇌, 아까 분리시켜야 된다고 그랬죠. 관찰자 자리에서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으로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두뇌는 아까 자동화 시스템에 따라서 자꾸 잘못된 사고에 따라서 충동에 따라서 습관적인 유해 행동을 하거든요. 이럴 때 바로 마음이 개입을 해서 스탑! 해야 되는 거죠. 오늘서부터 내가 화가 딱 나온다 그럴 때 스탑! 하고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내가 슬퍼하고 있구나.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여자가 부인이 남편한테 당신은
나보다 일이 더 중요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얘기는 아까 잘못된 사고 유형에서 어디에 속하는 걸까요? 판단과 비교와 분석, 평가 이런 거에서 뭐해? 비교죠. 비교잖아요. 나보다 뭐뭐보다잖아요. 나보다 일이 더 중요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거는 공격적인 말이 돼요. 이런 말을 듣게 되면 남자는 비난하는 소리도 듣게 되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거나 공격하게 되면 우리는 방어하거나 또는 같이 공격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을 자극하는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명에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서 욱 하고 또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적에 나를 바라보는 거죠. 이런 말을 할 때는 내 안에 저 욕구,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꿈틀거리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같이 애정을 가지고 소속되고 싶고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여자들은 그런 게 굉장히 많죠. 남자들의 경우는 소속의 욕구보다는 생존의 욕구, 또 명예의 욕구, 이런 것들이 많아요. 왜? 사냥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사냥을 해갖고 다 여기 있어라고 주면은 여보 잘했어요.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 생존이라든지 아니면 뭔가를 이루어내지, 업적을 이루어내지 못하게 되면 두려운 거죠. 두렵다 보니까 긴장하게 되는 거고. 근데 이 여자는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일보다 더 중요해. 남자는 이해할 생각도 없어. 지금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그 욕구를 보면 어떤 욕구일까요? 남편하고 더 오랜 시간을 같이 사랑을 나누고 싶었는데 남편이 더 일을 많이 하니까 자기는 혼자 외롭고 쓸쓸했던 거죠. 그래서 통찰을 하는 거는 자기의 감정을 봐야 돼요. 솔직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만약에 이렇게 표현을 해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보, 나는 당신하고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많이 갖고 사랑을 느끼고 싶은데 당신이 너무 일이 많아서 혼자 남겨지니까 너무 외로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남편이 화를 낼까요? 화 안 낼까요? 화 안 내죠. 그래서 명상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보고 욕구를 표현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자기 연민이 싹 트게 됩니다. 자기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연민이 싹 트게 되면 그 의식은 확장을 돼서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겠죠. 명상을 하면 마음이 넓어져요.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요. 자, 그러면 그렇게 이해는 했어요. 그럼 이해를 한 걸로 끝나면 될까요? 네, 욕구는 계속 채워지지 않아. 계속 남편이 일만 하는데 나는 그럼 계속 외로울 텐데.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부탁을 해야 되겠죠. 여보, 나랑 시간을 좀 더 많이 보내줘요. 어때요? 보내줄 것 같으세요? 안 보내줄 것 같으세요? 보내줄 것 같아요? 애매모호해서 못 보내줘요. 좀 더 많이 해줘. 많이가 뭔지 좀 더가 뭔지 너무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부탁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여보, 토요일 7시부터 10시까지는 우리 함께 밥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나한테만 집중해줘. 그렇게 3시간이에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주면 남편이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주겠죠. 예, 그래서 부탁을 할 때도 정확하게 꼭 집어서 해라. 알아서 해주겠거니 남자들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그냥 지금 순간순간에도 지금 나의 느낌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내 어깨는 어떻지? 내 어깨가 굳어있나? 그럼 또 어깨를 또 피셔야죠. 아까 거울 유령 보셨죠? 예, 어깨를 탁 피시고. 그래서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고 알아차려야 바꿀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호흡 명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몸을 바꾸는 그러한 치유 명상을 마지막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눈을 감으시고 깊게 숨 들여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깊게 숨 들여 마시고 내쉬고 온몸의 긴장을 풉니다. 얼굴의 긴장을 풀고 목과 어깨와 양팔의 긴장을 풉니다. 가슴의 긴장을 풀고 배와 등의 긴장을 풉니다. 숨 쉴수록 편안해집니다. 이제 어깨, 나의 양쪽 어깨에 마음을 집중합니다.
숨을 들여 마시면서 어깨를 팽창하고 수축하고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의 에너지를 비교해 보세요. 왼쪽 어깨가 무거운가? 오른쪽 어깨가 무거운가? 무거운 쪽이 있으면 약간 몸을 흔들어서 양쪽 어깨에 바란스를 잡아주는 겁니다. 무거우면 가벼워져라 말로 하세요. 예, 자, 가벼워져라, 가벼워져라. 나의 어깨야, 가벼워져라. 이제 연한 연두색을 어깨로 착 들여 마셔보세요. 소나무 향기, 박하 향기와 함께 연두색의 향기가 어깨와 폐로 착 들어옵니다. 어깨, 어깨. 어깨가 아주 편안해집니다. 기분도 아주 좋아집니다. 이제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말로 희망 그러면서 호흡을 해보세요. 희망, 희망. 희망의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희망. 쫙 지금 희망의 에너지가 느껴지실 거예요. 이제 편안함이다 하고 한번 호흡을 해보세요. 편안함, 편안함. 안정과 편안함. 모든 에너지를 단전으로 모으시고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띄우시고 상상으로 기지개를 쫙 편다 생각을 하세요. 쫙 펴고 이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눈을 뜹니다. 상쾌하게 변화해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 둘 셋. 쫙 해보세요. 호흡을 통한 이제 호흡 명상법이었어요. 집에 돌아가셔서 양쪽 어깨뿐만 아니라 허리라든지 오른쪽 왼쪽 발도 느껴가시면서 그거를 자기 이미지로 또는 향기로 또는 색깔로 그렇게 치료를 해 가시는 거예요. 힐링을 해 가시는 겁니다. 아까 희망이라는 단어를 했을 때와 편안함이라는 단어를 했을 때 차이가 나던가요, 안 나던가요? 나죠. 희망 그러니까 좀 위로 이렇게 호흡이 되고 편안함 그러니까 에너지가 가라앉게 되죠. 이렇게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상을 하실 때도 호흡을 하실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좋은 단어들을 떠올리면서 하시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좋겠죠. 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가 한 말인데요. 심리학자인데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저는 거기에 마음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뀌면 바로 운명이 바뀐다. 그래서 마음의 주인이 되는 명상을 통하여 변화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